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구는 시간, 이번에는 수원 특례시장에 도전장을 낸 분입니다. 홍종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수원시장이 돼야 하는지 유권자분들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10년 전부터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본 수원은 매우 잠재력이 큰 도시였습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 그리고 협력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경희대, 아주대 같은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젊은 인력도 많습니다. 문화유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그 모든 포텐셜들이 서로 간에 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발전이 정체되고 수원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경선에서 보니까 2파전으로 수원시장 국민의힘 경선은 두 분으로 좁혀졌는데 네. 좀 이따 이제 김용남 후보도 저희와 함께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예비 후보로 등장하셨는데 왜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됐을지 어떤 강점이 있었을까요? 네, 대부분 여야 후보님들이 기존 정치인이시거나 교수 출신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관료였거나. 그에 비해서 저는 기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점들이 많이 강점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관료화된 수원시, 시장부터 공무원까지 모두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가형 전문가가 저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사진을 좀 보고 있으니까 윤석열 당선인 그 뒤에 있는 모습도 있고 같이 네, 찍으신 사진도 네, 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대선 당시에 미디어 담당하셔서 네, 맞습니다. 일종의 그런 검증 공세에 대응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당시에 제가 캠프에서 미디어 법률 단장을 하면서요, 각종 당선인에 대한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방어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언론을 대응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러면 다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남 후보 그 OBS 토론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격 포인트가 사실 질문제는 없는 내용이긴 네네네. 한데요. 공격 포인트가 두 가지더라고요. 네. 일단 홍종기 후보가 수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공격 포인트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것은 수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것은 좀 편견이실 수 있고요. 제가 2년 전에 그 수원 지역구라고 해서 영통인데요. 2년 전부터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한 결과 사실 2년 전 총선에서는 우리가 한 15% 이상 차이로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가 2,5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수원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수원의 영통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지역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 영통에서 시작된 우리 국민의힘의 그 저력이 수원 전체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또 수원시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본선에서 이제 수원이란 지역구가 쉽지 않은 지역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염태영 시장이 여기서 내리 삼선한 지역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만한 지역구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선 경쟁이요. 네, 본선에서는 사실 기존의 특정 학교 출신들이 서로 간에 많이 활동하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하지만 현재 수원의 인구 구성이 수원 토박이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다수는 수원 외지에서 온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수원 토박이들을 많이 그들 지지 세력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제가 강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후보, 네. 또 외부인의 어떻게 보면 외부인까지는 아니지만 당협위원장이셨으니까 네. 이걸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네. 좀 더 수원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OBS 토론회 때도 비슷하게 하셨는데 수원 특례시가 지난 10년 동안 성남 용인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데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 어느 정도 정체가 좀 되어 있다고 분석하세요? 네, 지금 수원은 원래는 기업과 젊은 인력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많은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화성, 용인, 평택 등으로 빠져나가고 그에 따라서 인력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원의 재정 자립도는 예전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약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원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나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은 수원이 현재 10여 년 동안 민주당 시장이 집권하면서 많은 부분 다른 분야에 이 수원의 발전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발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공약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수원의 최대 현안 아무래도 군공항 이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경선 토론회 때도 김용남 경선 후보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화성 화홍지구로 이전 매듭 짓겠다 이렇게 확약을 했고, 반면에 이제 홍 경선 후보께서는 1년 이내에 재공모를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6개월이 좀 더 눈에 가거든요. 저도 6개월 내에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근데 6개월 내에 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 이전을 하려면 그냥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군공항 이전 법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어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전을 받을 지자체의 협의가 완료돼야 하고요. 화성시요? 네네, 맞습니다. 주민투표까지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을 6개월 내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전에 7, 80년대처럼 그냥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지시해서 될 때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법을 차근차근 따라가는 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법에 따라서 1년 내에는 어디로 갈지 그리고 거기에서 협의를 완료해서 동의까지 완료해서 이제 이전지를 확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는 법에 따라 그냥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네, 시청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도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 같은 그동안은 법을 그 법대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따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늦춰진 거 아니냐. 새로운 법이 더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이 속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법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존에 이미 있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뭐 법을 국회가 개정을 해서 화성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법을 따라가는 게 사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정체되어 있던 게 수원시가 무조건 옮기겠다라고만 의욕을 보이고 화성시와의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성시가 반대해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특례시 수원에 대한 중점 공약을 얘기하셨는데요. 이분은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교통특례시 관련해서 수원의 작은 것부터 얘기하면 수원시가 구도심과 새로 생긴 광교 이런 도심 간에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그 부분을 대중교통을 많이 확충하겠고요. 또 수원에 이택시라고 택시 앱이 있는데 그것과 또 각종 스쿠터 같은 레스트 마일 앱 그리고 대중교통을 통합하는 앱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가장 현재 관심이 많으신 3호선이나 신분당선 연장 관련된 부분을 원래 3호선은 최종 기지창을 누가 받을 것이냐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제가 의리돼서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3호선을 우리 수원시로 반드시 끌고 오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공약 중에 수원의 5번째 구로 광교구를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광교구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뭐 어떤 점이 좀 좋아지는 걸까요? 네, 사실 광교라는 곳이 새로 생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재정적 또 행정적 인력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신데요. 이런 블랙홀 같은 광교구를 신설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예산이나 인력 지원들이 광교에 쏠리지 않게 하겠고 또 하나는 광교가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듦으로써 광교와 그 외 다른 지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광교구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원에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기업 유치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지만 수원에서 삼성전자 본사 어떻게 좀 같은 수원이지만 다른 곳에 있다는 느낌도 들고. 네, 맞습니다. 다른 일자리도 좀 창출하기에는 땅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자족 용지가 많지 않아서 좀 네. 힘든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 있는 것부터 지켜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안에 있긴 하지만 마치 다른 도시처럼 떠 있습니다. 삼성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유익한 물들이 수원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 중간에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예. 삼성에 출퇴근하는 많은 분들이 그냥 왔다가 갑니다. 와서 근무만 하고 그들이 수원에 정주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제가 예시로 든 것이 수원 삼성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수원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으셔도 뭐 교육 환경이 중고등학교 좀 덜 갖춰져 있다든지 이런 이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 삼성고를 반드시 유치해서 수원 삼성 직원뿐만 아니라 수원 시민들에게도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많은 인력이 수원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네, 김용남 후보께서 지난 토론회 때 보면 삼성전자 앞에다가 차라리 전철역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오히려 더 빠른 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이제 전철역 생기는 것 자체는 좋은데요.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전철역이 있다고 해서 전철 타고 지금 삼성으로 출퇴근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지니까 안 올 수도 있고 또 이미 삼성은 버스라든지 각종 출퇴근 시스템이 완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서 저희도 질문을 좀 드렸고 영통 소각장에 대한 얘기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영통 소각장 문제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관심 가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영통 소각장은 지금 2000년쯤에 거의 완공이 되어서 15년 쓰기로 한 곳인데요. 그 15년이 넘었음에도 다시 계속 쓰겠다라고 수원시가 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대보수를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고 대보수가 사실상은 신축입니다. 신축함에도 그 요건, 폐촉법이나 교육환경보호법상 요건을 20년 전 기준으로 맞춰서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영통 시민들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 분노를 이해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우선적으로 대보수를 중단하고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법은 이제 영통 소각장 어쨌든 수원 내에 소각장은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영통 소각장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게 님비인가 보다. 그 이전만 해주면 끝나겠다 해서 대부분의 여야 후보님들이 이전 공약을 걸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소통을 해보면 이전을 하든 자기가 꼭 자기들이 이전하라는 건 아니다. 이전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대다수의 주민과 얘기를 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O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 시민께 당부의 말씀 카메라 보고 하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수원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에서 미디어 법률 단장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그 당선인 내 배우자를 법률 대리인으로서 지켰습니다. 제가 수원시장이 되면 수원 시민과 수원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12년간 수원은 민주당 시정 하에서 얼마나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도시, 용인, 화성, 평택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1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수원의 몫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반드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기업, 그리고 젊은 인력 모두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빠져나간 기업과 인력도 다시 수원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저는 수원 내에서 관료로서 무사안일하게 시장이라는 지위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제가 을이 되어서 시민 여러분 대신에 서울시장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해서 수원이 바라는, 시민이 바라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시장으로 있는 동안엔 수원 시민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들었습니다.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시장 경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